안녕하세요. 세무 이야기를 즐겁고 쉽게 들려드리기 위한 절세남의 세무 이야기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세무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IM뱅크 WM 사업부의 조성철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절세남 조성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께서 IM뱅크에 오신 지 벌써 1년 1개월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국세청 조사관처럼 좀 엄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국세청을 퇴직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건만 제가 20년 넘게 공무원을 해와서 그런지 네. 아직도 공무원의 색깔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해주실 세무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주제가 세금 없이 내 자녀 주택 마련하기라고 들었습니다. 좀 솔깃한데 혹시 이 주제를 첫 번째 테마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먼저 이제 IM뱅크 고객님들께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 자녀의 경제력만으로 혼인 후 살게 될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야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세금 없이 내 자녀 주택 마련하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증여세 없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활용해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되는 한도 대출과도 같은 것이라서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고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라면 어차피 세금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과세가 되지 않을 텐데 굳이 해야 되는 필요가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자녀명으로 예치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대신 증여세 신고를 해 놓는다면 그 신고된 금액만큼은 엄연한 자금 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세금 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절세 팁이 있을까요? 네, 이어서 두 네. 번째로 혼인 출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 내에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이벤트성 증여 공제인데요. 이미 혼인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억 원 출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혼인 공제 1억 원을 받았다면 출산 공제는 받지 못해요. 혼인 출산 공제는 통합해서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미 혼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면 혼인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세청에서는 혼인 출산 공제는 평생 1회 1억 원밖에 못 받게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아서요. 재혼 시마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나 1억 원 혼인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만 적용받는다. 이 점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지금까지 제가 받아갈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를 합해 봤을 때 네. 이게 총 얼마였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네. 혼인을 앞둔 32세 남자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다 받아 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받아놨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일단 2천, 그리고 10살부터 19살까지 2천, 그리고 20대 5천만 원, 그렇죠. 또 30대 5천만 원 해서 그리고 혼인공제 1억 원까지 이걸 다 합치면 2억 4천만 원이고요. 혹시 배우자도 동일하게 받았다 하면 4억 8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두 사람이 합쳐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나운서님이 정말 명석하시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을 기준으로 5억 원 정도로는 강남 쪽 아파트 전세도 사지 못하니까 네. 세 번째 절세 팁으로서 네. 금전 무상 대출 이익의 증여 규정을 활용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받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금전 무상 대출 이익의 증여 규정. 말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전 무상 대출 이익의 증여 규정이란 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서 그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인데요. 네. 그 증여이익 기준액이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이자율이 연 4.6%이니까 1천만 원 나누기 4.6%를 하면 금전 무상 대출 이익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무상 대여금은 2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즉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간 모두에게 증여세를 다 부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름 과세 기준액을 1천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우리는 이런 세법 규정을 이용해서 세법에서 정한 기준액 금액 미만으로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면 국세청에서도 자녀에게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금전 소비 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증여로 보려고 하니까요.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서 등기소에서 네. 확정일자를 받고 매월 50만 원 정도씩 꾸준히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형식적인 차용증보다 자금을 빌려간 자녀가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보거든요.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면 이런 차용증을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해보니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부부 합산해서 9억 1,400만 원까지 자금을 세금 없이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명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세무 상식을 모르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증여재산 공제, 혼인공제, 그리고 무상 대여를 통해서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구 시내의 아파트 한 채는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들려주신 유익한 세무상식 임직원 여러분들 알아두면 정말 좋은 꿀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에 관한 절세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절세남의 세무 이야기, 다음 시간에 알려주실 세무 상식은 무엇인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